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SKX009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세이코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판매 정책의 변화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이코의 옛 모습을 바로 보면서 판매 정책 이후에 출시된 모델을 리뷰했던 기억들을 바탕으로 세이코 다이버 덕후가 생각하는 이전 리뷰에서는 말하지 못한 솔직한 후기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세이코 다이버들을 기억하시나요? SKX, 몬스터, 터틀, 사무라이, 스모, 마린마스터, 용돈을 모아가며 중고장터에서 13만원으로 구매했던 오렌지 몬스터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세이코 다이버는 없습니다. 다신 오지 않을 거예요. SKX는 단종되었고 몬스터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으며 터틀은 67만원으로 터틀 복각 일반판은 198만원, 사무라이 85만원, 스모는 133만원, 새로 생긴 유기마스 일반 한정판 220만원, 마린마스터는 485만원. 2017년 바젤월드에서 출시된 오리지널 유기마스 복각의 출시 이후 미친듯이 열광하는 덕후들을 보면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시계를 보면서 세이코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맞아, 우리가 스위스메이드 다이버워치에 꿀릴 게 뭐가 있나? 디자인 이뻐? 헤리티지 충만해. 올리자 가격. 매년 조금씩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 예전처럼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맞아요, 세이코 다이버는 이뻐요. 매력적인 얼굴을 가졌고 비싸게 팔아도 지갑을 열만한 덕후들이 전세계에 깔려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쉽죠? 2017년 이후에 출시된 새로운 세대의 세이코 다이버들을 리뷰한 내역들을 살펴봤어요. 유기마스 복각 슬라 017, 유기마스 일반 한정판 SPB 149, 신형 마린마스터 SBDX 023, 세이코 복각 터틀 슬라 033을 리뷰했었네요. 리뷰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볼까요? 변한 가격에 걸맞게 시계 퀄리티 역시 올라갔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가진 모델들이라고 생각해요. 무브먼트의 오차는 모르겠지만 튼튼하고 안정적이고요. 시계를 하루 이틀 만들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제작 기술 역시 훌륭합니다.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나는 썸네일 다이얼 위주인 스위스메이드 메스티지 브랜드와는 다르게 마이크로 브랜드는 쉽게 제작하지 못하는 촉촉하고 수분기가 느껴지는 매트 다이얼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브레이슬릿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요. 브레이슬릿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세이코 다이버의 평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신세대 세이코 다이버 워치의 브레이슬릿은 전부 못 봐줄 만한 퀄리티였어요. 결론을 내린다면 세이코는 다이버워치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버워치를 만들고 메스티지부터 럭셔리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가격대를 가지기도 했어요. 특히 처음 리뷰했었던 유기마스 복각의 경우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구매하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퀄리티 역시 올라왔는데 왜 저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사랑했던 SKX 같은 모델들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SKX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요? 이겁니다. 38mm의 SKX013을 구매할 것인지 42mm의 SKX007을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베젤과 글라스를 각각 세라믹과 사파이어로 커스텀할 것인지, 제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손목둘레 15cm를 기준으로 그 아래라면 38mm를, 위라면 42mm를 구매하세요. 세이코 다이버는 특이하게도 세이코에서 발표하는 공식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42mm의 문워치를 손목 위에 올려보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 이유와 같은데요. 세이코 다이버는 사이즈를 측정할 때 케이스를 기준으로 잽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시계의 사이즈는 베젤 및 다이얼이에요. 공식적으로 42mm라고 발표한 이 모델의 베젤 사이즈를 재보면 39mm입니다. 거기다 다이버워치는 베젤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더 작아 보이고요. 38mm의 SKX013은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은 하지 마세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KX 시리즈가 사랑받는 건 각 부품들의 퀄리티 때문이 아닙니다. 커스텀하면 SKX가 아니게 되어버려요. 분명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어질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었던 SKX가 단종되면서 이제 이 모델을 구매하려면 50만원은 있어야 하네요. 미리 사둔 게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얼의 색상은 매트한 블랙입니다만 살짝 푸른빛이 겉도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인덱스, 스틸로 마감된 핸즈, 화이트 초침의 밸런스는 정말 아름답네요. 3시에는 데이데이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와인딩이 안 되는 무브먼트의 특성상
와인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매번 날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리저브가 엄청 긴 시계도 아닌데다 거의 매일 차야 하니까요. 이 브랜드가 시계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다이얼과 베젤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브랜드의 워치메이커의 내공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스코알레, 마라톤 이런 브랜드의 모델들은 다이얼과 베젤 사이의 공간을 붕 뜨게 만들어버리면서 시계 디자인의 연결성을 끊어버립니다. 세이코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처리했어요. 이상적인 각도의 챕터링이 다이얼과 베젤을 연결시키면서 시계의 디자인을 잇는데 이 부분은 글래스의 끝자락과 겹치면서 글래스 위에 모인 빛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역할을 동시에 해줍니다. 베젤은 펩시 베젤로 롤렉스에서 이 펩시 베젤을 만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죠. 클래식한 알루미늄 베젤로 그때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베젤의 인덱스와 다이얼의 인덱스가 잘 맞는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보통 SKX 시리즈는 이 부분의 싱크가 고질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구매하실 때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글래스는 하드렉스로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사파이어 글래스와는 다르게 약하지만 베젤이 글래스를 품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글래스에 상처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되어 있는데 러그 부분만 아주 옅은 브러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진 부분이 전혀 없는 유선형의 디자인이라 핸들링감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대충 만든 느낌이 나는 건 왜죠? 그런데 방수가 200m나 되네요. 독특하게 4시의 크라운이 있고 요일, 날짜, 시간의 조정만이 가능합니다. 와인딩 기능이 없는 7S26 깡통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보통 와인딩이 되는 가장 저렴한 세이코 무브먼트인 NH35 무브먼트로 스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세이코 저가 무브먼트의 오차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무브먼트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수리도 쉽고 안정감 면에서는 최고예요. 크라운이 무브먼트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다른 무브먼트들과는 다르게 헛도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SKX는 주빌리 브레이슬릿과 러버가 존재하는데 주빌리 브레이슬릿은 감성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구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좋아해서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작은 다이버워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거기다가 속이 꽉 찬 브레이슬릿을 체결해두니까 굉장히 무겁네요. 곧 여름이니 러버로 바꿔야겠어요. 앞으로 이 시계의 가치는 점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팔지 마시고 존버. 세이코가 몇 년 뒤 SKX 시리즈의 퀄리티를 올려서 수백만원대로 다시 내놓지 않을까? 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